핵심 정리 73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한 노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수업은 이제 진도 끝까지 나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세 차시 수업을 올릴 건데 이제 학급에 따라서는 수능날 그 목요일날 수업이 든 학급은 이번 주가 2시간 수업일 테고, 목요일날 수업이 안 든 학급은 3시간 다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릴 이제 이 타임에 올릴 세 차시 수업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누어서 적절하게 나누어서 이번 주 안에 다 들으면 되겠고요. 시간표에 맞춰서 출석 체크만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시를 1시간 안에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끝까지 그냥 다 한꺼번에 올릴 테니까 학급 사정에 따라서 여러분 스케줄에 따라서 이번 주까지만 다 들으면 되는 수업입니다. 자,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한 노력, 이제 민족 연합 전선을 위한 노력, 이런 용어들이 조금 여러분 어려울 텐데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자, 50년대, 60년대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볼 건데요. 일단 50년대, 60년대는 통일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6.25가 있었잖아요. 6.25 전쟁 때문에 굉장히 어떤 상대에 대한 적대의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적대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과 남한이 모두 다 이제 독재 체제가 강화되는 이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평화적인 방법의 통일이라던가 상호 협의에 의한 통일 이런 것보다는 이기겠다, 상대 체제를 이기겠다, 이런 차원의 어떤 통일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승만 정권 때 이제 이때가 이승만 때잖아요. 이승만 때는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하되 북진 통일이에요. 우리가 북한을 먹겠다, 이제 이런 차원의 통일 논의였기 때문에 어떤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던가 남한과 북한이 이런 일들은 없었고, 심지어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을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진보당 사건, 진보당 탄압 알죠 여러분? 조봉암 사건, 평화통일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라는 이유로 결국 간첩죄로 벌려서 이제 처형당했던 조봉암 사건. 그래서 이제 이승만 당시의 통일 논의는 이제 이런 정도였고요. 이승만 독재가 무너지고 이제 4.19 혁명 이후로 굉장히 민간 차원에서, 정부라기보다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 논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4.19 혁명 이후에 장면 내각 때 특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재야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지만 역시 또 5.16 군사정변으로 이런 통일과 관련된 담론들, 이야기들이 이제 중단됩니다. 4.19 혁명 당시에 민간 차원에서 통일 논의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 사진에서도 나오는데요. 이런 구호가 있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으로. 판문점에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이런 식의, 이런 형태의 어떤 구호들이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있었다. 그러나 중단되었다. 자,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 때에는 초기에는 이제 긴장이 굉장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로 들어가 보면 초기에는 박정희 주장은 이거였어요. 이제 선 건설, 나라가 우리가 6.25 이후로 폭망했잖아요. 그래서 선 건설 후 통일, 선 건설 후 통일, 이제 이런 걸 주장을 했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김일성 남조선 혁명론, 남조선 차지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박정희 정권 초기에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굉장히 대립적인 구도였다. 이제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제 이 갈등의 정점에 1968년에 이제 김신조 사건이라고 있어요. 121 사태라고 하는데, 김신조 일당, 그러니까 무장공비들이죠. 북한에서 난파된,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 파견을 난파라고 하거든요. 난파된 북한 공작원들이 청와대 뒷산까지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찰들하고 발각이 돼서 교전까지 벌이고 총도 쏘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신조라는 사람이 이제 생포됐는데, 당시 이제 인터뷰 하잖아. 너 왜 왔니? 북한에서 왜 왔니? 그랬더니 김신조가 박정희 목을 따러 왔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컸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실미도
라고 해서 실미도에 이제 우리나라 뭐 북파할 북쪽으로 보낼 공작원들 막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됐는데, 그 실미도 사건의 배경이 됐던 게 김신조 사건이에요. 김신조 일당들, 이제 김신조만 생포됐고요. 나머지는 다 사살됐는데, 이제 그 박정희 목을 따러 왔다 그래서 굉장히 남북 간의 어떤 관계가 긴장감이 이제 돌았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초반에 이르면 이제 급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여러분들 앞서 배웠던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한과 북한이 이제 최초로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냉전, 이 당시 세계적인 분위기는 이제 닉슨 독트린, 그래서 데탕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냉전이 완화되는 분위기, 해빙기. 자, 이런 완화된 분위기 속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분단 이후로 처음으로 통일과 관련해서 남북한이 동시에 어떤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처음으로 뭔가 이야기라는 게 됐다라는 거죠. 이야기라는 게. 이때 이제 나왔던 게 통일 3대 원칙, 자주, 평화, 대단결. 이제 이걸 공식화했고요. 자, 이렇게 통일을 그러면 자주, 평화, 대단결의 목표하에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만든 기구가 있어요. 남북 조절위원회.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은 처음으로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그 배경은 냉전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독재체제 강화에 활용이 됐다. 그래서 남한은 유신헌법,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이 나오게 됐다.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조금 몇 번 중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뭐 80년대 접어들어서는 뭐 전두환 정권 때 이산가족 상봉이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아니라 그 뭐죠, 그 예술 공연단 뭐 이런 것도 왕래도 조금 있고 그랬고요. 자, 우리가 좀 의미를 둘 만한 사건으로 이제 91년입니다. 노태우 정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나온 이거예요. 7.4 남북 공동성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나왔던 거고요. 자, 요것의 큰 의미는 뭐냐, 체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는 북한과 남한이 이야기할 때 서로 상대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체제가 옳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었다면, 91년도에 나왔던 남북 기본 합의서의 가장 큰 의미는 상대방 체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접근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남북한이 동시에 국제연합, 유엔이죠,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침략하지 말자, 교류하자,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자.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모색에 있어서 이제 조금 전환점이 됐어요. 예전에는 북진이든 남진이든 우리 스타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접근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어떤 체제 존중 속에서 통일 방안을 생각해보자, 이런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쭉 와서 이제 아무래도 2000년대 접어들어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햇볕 정책,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햇볕 정책이라는 건 여러분 왜 햇볕 정책인지 알죠? 그죠? 이거 이소부화인가요? 있잖아.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햇님과 바람이 서로 자기가 힘이 세다고 막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서로 겨루기를 하잖아요. 저 나그네 옷을 벗겨봐라. 벗겨봐라.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막 강풍을 부는데 나그네가 옷이 벗겨지는 게 아니고 더 옷을 움츠리잖아요. 그치? 햇볕을 쫙 쬐니까 스스로 옷을 벗잖아. 햇볕 정책이라는 게 스스로 변하게 하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름이 붙인 거고요. 햇볕 정책과 더불어서 이제 북한과 어때 화해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때 금관산 관광 시작되고요.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정상, 우두머리들끼리 만난 거야. 우리가 앞서는 우두머리끼리 만난 적이 없어요. 다 특사들이 왔다 갔다 했던 거고요. 그죠? 이제 정상,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들이 이제 만난 겁니다. 이게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죠? 이제 세계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었겠다. 이때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거든요. 자, 이때 이제 이산가족 방문이 재개됐고 철도도 연결됐고, 또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개성공단,
공단을 만들자라고 약속이 됐어요. 이때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그죠? 굉장히 이제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아주 풍성하게 나왔던 분위기도 좋았고 이랬고요. 이제 그 다음 정권이었던 노무현 정권 때는 이거를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되죠. 개성공단 만들어요. 나는 이때 이제 만들게 되고 또 두 번째 정상회담이 또 이루어지죠. 여러분 14 남북 공동선언에서 이제 우리 그 김대중 정부 때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의 순안공항에 내려서 이제 만났다면 김정일을 만났다면 노무현 정부 때는 직접 어때요? 이제 군사 분계선을 직접 넘어서 갑니다. 직접 걸어서 넘어서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죠. 차량으로 비행기가 아니라 그래서 또 김정일을 이제 만나서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나 그 이후의 정권에서는 이제 좀 관계가 악화되죠.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때문에 이제 갈등이 빚어지고 박근혜 정부 때는 개성공단 가동 이제 중단시키고 이제 경색이 심화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정부도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금 답보 상태에 지금 빠져 있지요. 지금 우리가 남북 요즘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북 문제보다 지금 완전 코로나19 때문에 뭐 지금 북한도 어떻게 있는지 뭐 서로 지금 뭐 우리가 뭔가 겨를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 움직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이제 본격화됐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차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어떤 그 지원들, 인권 문제, 이런 국제 어떤 기구 이런 데서의 어떤 지지, 협력 이런 일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테스트 한번 봐볼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최초로 남북한이 합의를 이끌어내서 최초로 이야기가 됐어. 뭐죠? 7.4 남북성명. 7.4 남북 공동 성명. 72년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사회주의 국가들하고도 우리가 교류를 본격화하거든요. 러시아하고도 국교를 맺거나, 이런 외교를 우리가 선생님의 본문에서는 안 했지만 북방 외교라고 합니다. 이 북방 외교는 노태우 정부의 업적 중에 하나예요. 이 북방 외교, 각 정부마다의 어떤 그 치적, 업적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노태우 정부는 우리나라의 그 외교력을 확대시킨 기존에 우리가 외교 관계가 없었던 국가들과의 어떤 외교를 확대시킨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고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바로 이게 뭐죠? 이것도 노태우 정부에 있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된 거 6.15 남북 공동선언. 자, 김신조 사건 아까 이야기했죠. 무장간첩이 청와대와 습격한 사건이어서 이제 청와대 그 뒤 산은 이제 금지됐어요. 누구도 통행이 안 됐다가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됐습니다. 자, 남북조절위원회는 7.4 남북공동성명과 관련이 있고요.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정상회담 14 남북공동성명. 자, 남한에서 민간 차원의 통일 논의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중단이 되죠. 4.19 혁명 이후 장면 내각 때 활발하다가 이승만 정부는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공, 공산당을 이기겠다 뭐 이런 주장들을 내세웠고요. 박정희 정부는 선 건설 후 통일론을 주장한 거 맞고요. 노태우 정부는 북방 외교했고, 근데 개성공단이 아니네요. 그치?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만들어진 유신헌법과 사회주의 헌법은 같은 날 제정이 되었답니다. 참 신기하죠? 자, 통일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 자, 이거는 박정희 때. 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거 이거 맞죠?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성명 김대중 정부 때 디귿 리을. 자, 수고했습니다.